안녕하세요. 각골의 서훈입니다. 일단은 옮기긴 잘 옮겼는데 산란하기 전이니까요. 잘 옮겼는데 생각보다 벌 이동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볼통이 여기 있던 겁니다. 여기 있던 건데 벌 세력이 좀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요 놈이 원래 요 위치에 있는 거죠. 요 볼통이 원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요 볼통이 없었고 야가 마지막 요 중간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놈이 좀 도움을 받고자 여기 있는 놈을 요 자리에 있었죠. 요 자리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 있는 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. 일부가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놈들이 이쪽으로 합류를 해주면 좋은데 여기 있는 놈이 너무 많은 놈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오늘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시간이 있을 때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확인을 못 하니까. 그래서 지금 이 볼통이 세력이 좋아진 거예요. 이걸 양봉가들은 벌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 새끼는 뭐냐? 아이고 어젯밤에 여기 잤냐? 아이고. 자, 요거는 뭐 귀찮은 사람들이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.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근데 요 볼통은 원래 저 자리에 있었다.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볼통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.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벌 쏠림 현상이 생겼다, 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. 자, 어제 화분떡을 넣어줬는데 지금 벌들이 다 지금 매달려 있죠. 이렇게 보면 요 한 장 바깥에만 벌이 없습니다.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쪽에는 다 찼어요. 이게 좀 벌이 여유가 생긴 거죠. 기존에 있던 양보다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. 그렇게 보면 야는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맨 앞장은 벌들이 보온판으로 씁니다. 이쪽도 원래 보온판으로 써야 돼요. 근데 벌량이 지금 늘어나 버린 거죠. 벌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은 다 채워져 버렸어요. 그리고 이쪽이 입구예요. 소문. 야는 건드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. 화분떡을 이제 삥 돌아서 이제 먹기 시작을 하니까 뭐 이 상태로 그냥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. 화분떡이 어제 정원 창고에서 바로 꺼내온 건데
지금 말랑말랑합니다. 엄청나게 습기가 많이 늘어났죠. 이거는 뭐 손댈 게 없다.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. 자, 요게 요 볼통이 가장 세력이 좋았어요. 작년에 세력이 가장 좋았고 올 봄에 확인할 때도 가장 좋았던 세력입니다. 근데 지 옆에 원래 지 혼자 딱 독립된 구간이었죠. 근데 그 옆에 다른 벌통이 들어서면서 요놈들은 이쪽으로 벌이 쏠려 버린 거죠. 그 얘기는 벌들이 자기 위치를 어떠한 색깔이나 이제 부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. 벌들은 부분 생명이기 때문에 녹색, 노란색, 파란색을 구분합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같은 색깔로 구분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네 가지를 구분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것만이 아니고 벌통의 생김새 가지고도 얘네들은 지네 집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요놈들은 원래 꽉 찼어요. 꽉 찼는데 현재 하나, 둘, 셋, 4개까지 몰려있고 나머지는 좀 벌이 붙어있다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벌이 줄은 거죠. 야들은 벌 개체수가 줄은 이유가 결국은 옆 통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왜? 지그집이 마지막 집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왔었던 건데, 옆에 통이 생기면서 여기 들어올 놈이 옆 통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빠진 거죠. 요놈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제 잘 안 다쳐가지고 제가 내려놨는데, 요놈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을 줄여야 합니다. 그래서 보온판이죠. 보온판을 좀 당기겠습니다. 자, 당겨서 저기 보면 야는 보온판이라 벌들이 밖으로 못 넘어와요. 근데 실수로 넘어온 놈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앞에 입구를 소문을 살짝 여기를 들락거릴 수 있는 소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야 실수로 넘어온 놈이 통해서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. 보온판을 좀 붙여주고서 공간을 없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공간을 줄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뭐 소비는 야를 빼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여기엔 벌이 별로 없고 여기에도 요 사이에도 벌이 별로 없어요. 별로 없으니까 요 소비를 빼주는 게, 공간을 줄여주는 게 좋죠. 한 놈이 지금 올라오잖아요. 저 소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한 놈이 올라왔어요. 다시 나갔죠. 이게 실수로 이쪽으로 넘어와도 다시 나갈 수 있게끔 앞에 소문을 열어줘야 합니다. 그래야 벌이 여기에 실수로 넘어왔다가 여기서 얼어 죽는 일이 없죠.
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,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소문을 살짝 열어준다. 그러면 야는 이 공간은 벌이 없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쓸 수 있습니다. 그냥 그대로 넣어 놓겠습니다. 바깥쪽으로. 다른 건 한 장에 밥장을 빼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요놈들 자체가 작년에 벌도 좋았고 올해 넘어와서도 벌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니까 굳이 뭐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것 같고. 야 같은 경우도 끝단을 지금 열어주잖아요. 끝단을 열어주는 게 습기가 밖으로 나오라고 열어주는 겁니다. 이게 벌 쏠림 현상으로 여기 있는 벌이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. 옆통으로. 야는 볼 게 없어요. 뭐 벌도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남았고, 이쪽 벌이 이쪽으로 쏠려올 일은 없습니다. 볼 건 없고. 여기에 보온판이 하나 붙었으면 좋긴 하겠는데, 요놈들도 좀 앞면이 남쪽이 따뜻하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좀 붙어 있어요. 그리고 화분떡은 여기 보시면 앞쪽으로 좀 붙어 있잖아요, 벌들이. 화분떡은 아예 변화가 없다. 따셔지긴 했습니다. 어제는 차가웠죠. 차가웠는데 오늘은 좀 따뜻해지긴 했어요. 그래서 이놈은 보온판이 하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이놈은 금방 날아가가지고. 이놈은 공간을 좀 더 줄여주는 게 좋고 보온을 잘해주는 게 좋긴 하죠. 그래서 이 나무 보온판을 당겨주면 좋은데 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나무 보온판을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. 나무 보온판 대신에 스티로폼을 길을 잘랐습니다. 길을 잘라야 2m로 벌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다음 화분떡이 따뜻해져야 돼요. 따뜻해져야 놈들도 먹기가 좋고,
요 부분은 이제 벌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될 거예요. 그리고 경리판을 넣어서 보온판이 뒤로 밀리지 않게 안에 보온을 유지해 준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벌들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바라야죠. 뭐 더 이상 뭘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더 이상 무언가를 할 건 없을 것 같고, 어차피 이 통은 이 옆 통에서 벌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늘어났다. 근데 이게 산란하는 중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커집니다. 그러니까 산란을 하기 전에 붙여주고 저쪽에 있던 놈들이 건강한 놈들이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그만큼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고, 그 대신 저쪽이 좀 약해지겠죠. 약해지긴 하지만 벌량이 원래 많았었던 놈이라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문제는 저 끝에 저 놈이죠. 금방 보신 것처럼 거의 벌이 없고 가망성이 없다,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. 이제는 요 상태로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. 40일 동안 화분떡만 잘 먹는지 확인하고, 화분떡을 잘 먹는다면 화분떡 공급만 제대로 해주면 되고, 지금부터 이제 40일 동안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겁니다. 이제 벌들을 소비를 뭐 증수해 준다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.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죠.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급히 약 3일간은 안 좋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염려가 되긴 하는데, 얘네들이 될 수 있으면 산란을 많이 안 가는 게 좋죠. 지금은 최소화로 가고 한 3일 동안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산란을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좋죠. 요놈들은 지금부터 꿀을 파서 지금 계속 뒤에 밥장으로 넘길 겁니다. 넘기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산란을 진행할 거예요. 올해 이제 우리가 봄벌을 깨우고 나면 외부 포장을 해주죠. 보온재도 갖다 넣어주고 외부를 뒤집어 세워주고 커튼도 내려주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데, 올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. 재작년부터인가요? 장수농약용법에 벌이 작살나면서 아무것도 이제 벌에 투자도 하지 않을 거고, 그래서 그냥 봄벌을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포장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보온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 해준 게 전부입니다. 이 상태로 얘네들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요놈들이 옆통으로 많이 몰려가서 위에다가 제초 매트를 좀 덮어줬어요. 제초 매트를 덮어줘야 옆쪽으로 안 가고
여기 있는 놈들이 좀 나눠서 일이 들어가주면 좋은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기다림. 이제 기다림밖에 없죠. 자, 2월 초에 2월 말에 결국은 본포를 깨운 게 되죠. 2월 말에 본포를 깨운 게 되고, 그렇게 따지면 3월 달에 얼마나 날씨가 좋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, 결국 4월 10일 정도 돼야 야들은 40일이 되는 거죠. 그 얘기는 3월 한 달 동안은 그냥 화분떡만 공급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,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. 4월 10일이 넘어서 증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한 달은 그냥 벌을 일은 할 일이 없고 그냥 논다, 이런 개념일 듯 합니다. 이제 중간중간에 화분떡만 한 15일? 한 일주일 후면 화분떡 점검 한번 해보면 좋죠. 한 일주일 정도 화분떡 점검을 해보고, 왜냐면 좀 벌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두 통이 요놈하고 벌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화분떡이 있나 없나를. 저쪽 왼쪽에 끝에 요놈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, 요놈 둘만, 요놈만 한 일주일 뒤에 화분떡 점검하고 화분떡 보충 위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작년 봄볼 땐가 재작년 봄볼 땐가 한 통 살아남았으니까요. 올해는 봄볼 깨우면서 3통은 살았잖아요. 뭐 이런 경우는 좀 희망적이다, 이렇게 보셔야죠. 한 통 가지고 살살살살 늘려가고 있으니까.